전망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한 주간 판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 한 주 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대략 보면 7에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15%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 일중 다약 구도로 좀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 보면 인물만 보지 않고 인물과 세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인물과 세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좀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 특히 인물 측면에서는 TV 토론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란도 좀 있었죠. 유치원 발언 그리고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언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곤란한 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검증 공세에 휘말리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이 39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 상황론 그리고 새정치를 표명했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빠지는 특히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위기 국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피지 못했다. 호남과 보수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중심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었고, 자, 이상일 대표님. 예,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1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목은 항상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선거 국면, 그리고 TV 토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독특한 방식입니다만 화제를 일으키는 방식, 화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내놓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흐름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흐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것은 역시 지난 주말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 속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든 아니면 관망하는 분이든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작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TV 토론 지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어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토론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여론 흐름을 좀 빠르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리고 정치의 평론가들은 항상 TV 토론이 어느 나라에서건 지지율 자체를 크게 흔들어서 판도를 바꿀 만큼 못 된다. 언제나. 네. 그렇게들 얘기해 왔고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도 그래 왔었죠. 네. 이번엔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날 토론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호감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호감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었고. 이게 후보도 물론 이제 3명이 나오는 경우도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규칙도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1분 30초씩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질문조차도 예전의 대선에서는 질문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몰래 꺼내오는 것도 한두 개 끼워넣긴 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사전에 제공이 됐어요. 각 캠프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모범 답안지 써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한 거죠, 연기.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대선 토론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형식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자유 토론 방식 또 이게 발언 시간 총량만 제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미리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현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급변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야 대결 구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강한 양강 구도가 오래도록 형성이 되어 오면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이 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지간한 공격이 들어와도 지지층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은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하고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받아들이게 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화 효과인데요. 안철수 현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분들은 호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감은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지지할 것인지 확실치 않단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뭐 공보물이 지금 다 각 가정에 배달됐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후보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TV 토론이고 그 속에서 과연 이제 내가 기대한 만큼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출렁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좀 누적이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왜 문재인 후보 지지가 안 빠졌을까?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지지 구조는 한 70%는 제가 볼 때 세력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상황이고요. 30% 정도가 개인 지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지지표인 한 70%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 중에 70%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30%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일 뿐인데 이 색깔론 논쟁 자체가 미래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니라 과거의 해묵은 이런 어떤 논쟁으로 가면서 거의 오랫동안 들어왔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오히려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층과 호남을 다 잡으려면 능수능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해야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좀 순진한 느낌이 있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체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정치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미숙하다, 가볍다, 여유 있다기보다는 좀 가볍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했기 때문에 중도층 보수층들이 함께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TV 토론과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별로 흔들리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적어도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고 다릅니다만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그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나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티고는 있지만 실제 그 TV 토론에 이번에 그 높은 관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그 1위 후보의 입장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뭐 몇 차례 토론에서 좀 아프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격받았을 때, 그렇죠. 질문받았을 때, 특히 유승민 정확하게 후보로부터. 설명을 못하고,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는데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었고요. 또, 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 예산에는 뭐 얼마를 어제 했는지 등장했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사실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좀 하긴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주로 공격하는 부분인데 복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똑같은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똑같은 복지 공약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 초요 예산은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돈 갖고 어떻게 이 복지를 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을 때 적어도 수위권에 있는 리딩 후보라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세한 설명들 내놔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물론 지금 1위를 가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말 준비된 후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예. 네, 뭐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과 부동층을 우리가 이제 태도 유보층이죠. 아직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 내에 태도 유보층, 부동층이 이른바 한 10% 정도 있는데 판별 분석을 하면 그 중에서 한 50%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고 샤이해서 실제로는 한
5%, 10% 중에 절반은 실제 부동층입니다. 순수 부동층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샤이 보수층이라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실제 투표할지 이 부분은 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세가 기울어지면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적으로 45% 정도를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48%로 그 당선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매직 넘버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도 한 3%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45% 대통령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는 1등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국정운영 초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느냐 5% 이상을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 이상일 대표님의 지적은 그 5%를 못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그렇죠. 뭐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그 안보 관련된 불안감 해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외로 그 이번 TV 토론 일련의 토론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유권자 한 사람을 열심히 봤습니다만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설명들 잘 못 내놓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차 정도, 4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그 두 분의 말씀으로는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라고 하면 득을 보고 있는 건 누굽니까? 심상정 후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돋보이고 있죠. 오늘 뭐 발표된 한국일보 조사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요일 날 토론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유승민을 잡은 심상정이다. 일요일 토론은 어제 JTBC 토론에는 안철수를 잡은 심상정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학제 개편 관련해서 지적을 또 했고. 안내 부분 그리고 부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날카롭게 공격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정책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 토론회를 보는 눈, 운영하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측면이 상당히 돋보인다. 때문에 20대와 60대가 지금 부동층이 제일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그 20대 부동층 중에 상당수가 심상정 후보의 지지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측면은 또 뭐냐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놓고 쉽게 고민하지 않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인데요. 이제 대선 완주를 뭐 공언했으니까 할 것이라고 보고. 근데 사실 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 당이 바뀌기 전에 민노당 때부터 해서 이 사표 심리,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정말 왜 안철수 후보가 기대하는 게 이제 국민에 대한 자발적 1대1 구도 형성을 바라는데 이런 자발적 전략적 투표에 가장 능한 분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왔죠. 예, 심상정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누굴 찍었나 이런 식의 어떤 뭐 그런 식의 행태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저는 아마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오히려 토론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지율 상승이 가능할 걸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이게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들어가면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서는 이게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안심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심이 있죠. 그렇게 네. 됐을 때 과연 이게 득표로 이어질지. 그러나 저는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매번 그런 논리에 의해서 뭐 인위적이든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 단일화 통합에 계속 그 길을 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인 생존 그 바탕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니면 후보를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그 길을 걸어서 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한번 기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지지율이 쫙 올라가는 게 즐겁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거꾸로 예. 표가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예. 동시에 느낄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당 구조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요. 뭐 보수 정당도 분화가 돼 있고 뭐 중간지대 국민의당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이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우클릭을 통한 통합 노선을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명한 진보 노선을 걷는 정당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많이 갈래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은 심상정 후보가 올라가는 걸 박수 치면서 정의당 내에서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은 또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서 야금야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 전망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한 주간 판세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네, 지난 한 주 뭐 여러 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대략 보면 7에서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15%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강 구도로 볼 수 없다. 일강, 일중 다약 구도로 좀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 보면 인물만 보지 않고 인물과 세력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인물과 세력 측면에 있어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좀 힘이 붙이는 게 아닌가. 특히 인물 측면에서는 TV 토론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논란도 좀 있었죠. 유치원 발언 예. 그리고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유치원 발언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곤란한 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검증 공세에 휘말리면서 그런 이미지도 좀 타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리고 뭐 정치의 평론가들은 항상 TV 토론이 어느 나라에서건 지지율 자체를 크게 흔들어서 판도를 바꿀 만큼 못 된다. 언제나. 네. 그렇게들 얘기해 왔고 실제로 우리 선거에서도 그래 왔었죠. 네. 이번엔 예외인 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날 토론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호감도는 괜찮은데. 네.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연예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호감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감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TV 토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이게 있었고. 뭐 후보도 물론 이제 뭐 3명이 나오는 경우도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규칙도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후보들은 뭐 1분 30초씩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질문조차도 예전의 대선에서는 질문에 뭐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몰래 꺼내오는 것도 한두 개 끼워넣긴 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사전에 제공이 됐어요. 예, 각 예. 캠프에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해서 예. 모범 답안지 써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기한 거죠, 연기. 예, 답변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번 대선 토론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이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형식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네. 자유 토론 방식 또 이게 발언 시간 총량만 제한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미리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 현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지율 급변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야 대결 구도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강한 양강 구도가 오래도록 형성이 되어 오면 지지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이 되고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는 어지간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목은 항상 있는 거지만 과연 이제 이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선거 국면 그리고 TV 토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들은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 독특한 방식입니다만 화제를 일으키는 방식 화법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내놓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흐름은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런 흐름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것은 그 역시 지난 주말 TV 토론이 아니었을까. 이 속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든 아니면 관망하는 분이든 이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고 어제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작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TV 토론 지금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어제도 토론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토론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여론 흐름을 좀 빠르게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이 39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박지원 상황론 그리고 새정치를 표명했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새정치에 부합되는 인물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빠지는 예, 특히 이제 외교 안보 특히 안보 위기 국면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피지 못했다. 호남과 보수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럴수록 자기 중심성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좀 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좀 다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한 총평이었고, 자, 이상일 대표님. 예, 지난주 흐름 속에서 이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다들. 1위이기 때문에